자, 지금 북한이 17일 또 미사일을 쐈지요. 에이테킴스 같은 거를 쐈다는데 이게 북한의 순안공항에서 쐈다는 거예요. 평양 순안공항에서 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비행기도 내리는 이 평양에 있는 공항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은 순안공항에 정기 국제 노선을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항공편 운항을 2020년 1월부터 중단했는데 국제공항에서 미사일을 쏜 나라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다. 그래서 북한이 순안공항 한편에 의문의 시설을 2020년 전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건물 3동이고 열차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가 미사일 시설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8월 9월에도 화성 12형 장거리 미사일을 순안공항 활주로에서 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공항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라는 거고, 또 국정원은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지난 금요일 날 북한이 동창리에서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금 작은 것들 중에 극초음속이나 더 나아가서 전략 미사일들을 쏘고 있는데 동창리에서 위성 발사한다면서 아예 대놓고 ICBM을 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의 ICBM 발사나 핵실험을 허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임의로 하겠다. 지금 이런 거를 갖다가 미국에 압박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 대만, 중동 등에 꽂혀 있으니까 우리를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국정원이 이런 말을 했지만은 북한이 ICBM을 바로 쏴버리면 미국하고 바로 큰 문제에 도달하게 되니까 ICBM을 바로 쏘기보다는 화성 12형이라고 하는 IRBM, 이 IRBM이라는 것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리가 한 3,000km 조금 넘어가는 걸로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면서 미국에는 위협을 실제적으로 강도를 높이되 지금 판을 완전히 엎어버려서 전쟁 국면으로 돌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자, 북한이 지금 과거 2017년에 화성 12형을 고각 발사하고 괌을 포위 발사하겠다고 공갈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도발을 못할 거다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중국이 요즘 보면 올림픽에 어느 정도 신경을 끈 상태라서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직접적으로는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거의 분명해지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에 독일에서 공급한 무기를 다시 넘겨주는 것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나토라는 것이 실제 장부상으로 100명만 있지 이런 실전 상황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 미국도 과거에 구소련권에 속하던 영역에서는 군사 개입을 하지 않고 개입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경제적 보복만을 할 뿐이다라는 것이 이미 바이든 입을 통해 가지고 널리 알려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러시아가 언제 우크라이나를 먹어도 일정하게 공격해 가고 일정하게 내부의 분란을 일으켜서 젤렌스키라고 매우 약한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 체제를 뒤집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북한이 바라보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지켜줄까? 최근에 한국 정권이 문 정권 들어와서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또 한국과 미국의 신뢰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이 한미일 안보 구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미국이 쿼드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최소한 2017년쯤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데 바이든이 대북 정책에서도 미국 의회와 공조조차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만 하자, 이런 만남은 하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무시하고 결국 핵실험과 ICBM 발사까지 하는 식으로 가게 될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 일본 정상이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CVID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고 제가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2+2 그러니까 이 화상 정상회담 직전에 화상으로 국방하고 외교 간의 미일 장관 사자 장관 회담이 열렸죠. 거기에서 그게 거론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이 기시다 총리가 적의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겠다라고 이 말을 했고 바이든이 이에 대해서 지지하겠다고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기시다는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핵 도발과 세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의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까지도 미국의 동의하에 보장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미 항모나 미국의 대규모 함대가 또 미국의 핵 잠수함 등이 한반도 인근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북한의 어떤 위협이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은 전 비정상이라도 한참 비정상이고 바이든이 대북 문제를 외교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북한 문제에 개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바이든의 의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중국에 맞서려면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 인도 태평양의 이 미국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이 적극성을 띠면 잘 되는 거고 한국이 소극성을 띠면 잘 안 되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한국이 안 하려고 하니까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맺으려다가 쿼드로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미국과 일본이 화상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한국을 패싱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내용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은 쟤들은 어차피 북한 편인데 하면서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칼럼에 보면 차기 대통령은 북에 할 말을 다 하자. 북한 핵 ICBM 도발을 예고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침묵한다. 김대중은 김정일 전면에서 비핵을 촉구했다. 북이 신성 불가침 존재인가. 이래 말하면 시원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바이든의 북핵 외교 또한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앞세우지만은 문제 해결 대신에 긴장만 없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EU에 의해서 나토에 의해서 저렇게 천대를 받고 러시아의 입에 반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정쩡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발틱 3국처럼 반러시아를 표방하면서 싸워왔어야 된다. 한 번은 친러, 한 번은 반러 이런 식으로 어정쩡했고 그 속에서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과거에 1938년입니까? 체코가 주태된 지방을 프랑스하고 영국이 히틀러와 회담을 해서 체코는 아무런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한 채 뺏겨버린 것처럼 지금 똑같은 미넨 회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견디지 못할 거고 한국이 지금 미국과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계산된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할 건지 미국은 전적으로 100% 믿을 수 있는가? 저는 현재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을 했지만 미국이란 나라 자체도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랍니다.
자, 이 속에서 급격하게 서로 신뢰가 깨진 양국, 그 속에서 북한의 제한된 도발이 나왔을 때 미국이 과연 개입을 하겠느냐, 상당히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북이 아마 이 부분을 노릴 거다. 한국의 대선 전후에. 근데 대선 전에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